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 1.45% 하락 마감하면서 좀 중요한 자리라고 봤는데 장대 음봉으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네요.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네요. 뭐 외국인은 연일 그냥 뭐 죽어라 팔고 있고요. 일단 코스닥도 1.12%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전저점 구간에서 일단 뭐 이거를 뭐 지지라고 하긴 좀 그렇죠. 그냥 멈췄다. 전저점의 구간에서 그냥 멈췄다라고 보면 되는 정도인 것 같고, 뭐 이번 주 지난주에서 코스닥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어찌됐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덜 떨어졌던 코스피도 코스닥 따라서 하락폭을 좀 더 키울 수밖에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하락폭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뭐 어제도 제가 코스닥 뭐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단 우리가 단순 기간 조정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하락의 질이나 폭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이때의 어떤 투매라고 보고 있고,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이 반등의 질이 별로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추가 하락을 저도 거의 이제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뭐 요날 해가지고 저희도 거의 종목 가지고 있던 것들 포트를 정리를 하고 좀 빠른 결단을 내리는 거죠. 뭐 조금 늦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봐야지, 뭐 여기 깨면은 뭐 좀 정리해야지, 혹은 뭐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620까지 보실 수도 있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빨리 내렸습니다.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가 않아서요. 지수를 결국은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제 좀 드렸고, 시나리오는 당연히 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또 밀려버리면 추세가 진짜 완전히 꺾이는 거거든요. 요 상승 추세가. 그래서 뭐 좀 비관적으로 보자면 이게 하락의 또 초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시작. 우리는 자꾸 하루하루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을 때마다 이게 끝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만, 이게 하락의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이제는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시장의 흐름입니다. 무엇보다도 지금 뭐 단순히 지수가 하락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. 지금 무엇보다 시장에서 매매하기 어려운 게,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주도 섹터와 그 안에서의 뭐 이제 주도 종목이 있는 와중에서의 어떤 조정 구간이나 뭐 폭락장 이런 걸 맞을 때랑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무한 상태에서 맞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뭐 이런 폭락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시장의 시세를 주도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. 그 대신에 뭔가 좀 그래도 시장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끌어오던 종목, 이제 주도 섹터나 종목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폭락장을 맞이할 때는 시장을 이끌어가던 애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뭐 지수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사긴 좀 그렇잖아요. 수익 폭이 너무 적으니까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은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되거나 반등 시점이 왔다고 생각될 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중간중간 수익을 내기가 쉽거든요. 오히려 폭락장이 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명실상부 코스닥을 이끌어가던 그런 힘이 있는 종목 이었을 때는 지수 뭐 이렇게 뭐 폭락장 나오고, 작년 여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럴 때 뭐 현금 100% 보유시켜 놓고 좀 기다리다가 뭐 정말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뭐 부분부터 뭐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수익을 좀 내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지금은 시장에 존재하는 주도 섹터와 종목이 없다 보니까 얘가 지금
어떤 과대 낙폭에 의한 리바운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지라는 그 고민도 커요. 어찌됐건 뭐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이제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리딩반은 뭐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조금 더 포지션을 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날 이제 정리가 드러난 거고,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620에서 일단 한 번에 뭐 하나 더 빠진다라고 하면요,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더 빠지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치고, 오늘이랑 요 620포인트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럼 예전같이 주도 섹터와 종목이 존재할 때는 그 섹터나 그 안에서 종목을 분할 매수를 했으면 되는데, 그러니까 잘 나가던 애가 시장 때문에 밀리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시장 반등 시에 얘는 지수 대비 훨씬 더 좋은 리바운딩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또 오히려 어줍잖은 장보다 폭락장 때 좀 현금 보유만 잘 좀 유지를 하고 중간중간 단타 성향으로 빼먹고만 나오면, 작년 여름에 저희 리딩반이 그랬었죠. 작년 여름에는 오히려 이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냈었어요. 물론 그러니까 이때 폭락장과 이때 폭락장의 차이점이라고 하면, 이때 폭락장 때는 분명한 뭐 주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. 특히나 이때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신라젠도 그렇고 시장 반등 뭐 예상되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매매를 참 많이도 했죠. 그래서 수익도 많이 냈고. 근데 이번 여름도 보시면은 그렇게 뭐 우리가 강력하다고 할 만한 그런 좀 주도 섹터나 종목이 없었던 측면도 좀 있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 두 폭락장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애교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단순히 지수의 하락만 가지고 우리가 뭐 매매하기 어렵다 좋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. 매매 작년 여름 폭락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느낌으로는 폭락하는 그 수준 대비 매매하기가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번 여름 폭락장은 정말 뭐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고요. 특히나 개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섹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던 장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, 지금도 근데 지금 무엇보다 힘든 건 시장을 뭐 주도하는 이제 주도 섹터와 종목의 부재, 그리고 이 안에서 단순히 지수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시장의 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. 정말로요. 예. 뭐 테마 주건 급등 주건 수급 주건 뭐 다 상관없이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지금 수익 내기가 진짜 좀 많이 까다로운 장이에요. 11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좀 느낌은 좀 강하게 왔었죠. 나는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뭔가 좀 물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변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도 매매가 그렇게 자꾸 좀 어긋나는 게 많이 있었고, 그러면서 좀 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냉정하게 좀 판단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희망 회로만 돌리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제 된통 맞아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뭐 박살 나는 거죠. 멘탈 나가고. 일단은 뭐 다시 돌아와서요.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3일 동안 지금 거의 뭐 3%가량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, 조금 뭐 찝찝한 거는 여기서 이제 1차로 떨어졌던 반등 길이가 요 정도 되니까, 이렇게 이제 이으면
또 좀 남았죠.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무리 얘가 좀 떨어져도 620에서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더 답답한 게 지금 뭔가 하락하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악재가 동반되어지는 상승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좀 종목을 손절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뭐 떨어질 만한 이유나 뭐 악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만 자꾸 떨어지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건 기간 조정일 거야 라는 희망에 좀 사로잡히게 되거든요. 물론 기간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. 근데 기간 조정 치고는 조금 지금 좀 빡세지 않나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기간 조정 치고는 좀 빡세죠 지금 흐름이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요 구간 안에서는 일단은 반등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거는 이때나 이때처럼 또 하루 이틀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 하락의 추세를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. 반등이 나올 때 또 그 시장의 질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반등 나온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. 결국에는 이 뭐 쌍바닥 갈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거 반등 나온다고 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요. 여기서 또 올랐다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까지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일단 뭐 때가 때이니만큼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. 여기서 오늘 이제 시장이 또 보여주잖아요. 오늘 저희 리딩반이 매매가 없었어서 어제 오전인가 현금 100% 만들어 놓고 종목들 그냥 조금 매수만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결국에는 오늘 오후에 투심이 좀 무너졌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뭐 오늘 오전까지도 그래도 조금 버티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페이크가 살짝 또 있었고요. 반등을 하는 듯한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또 꼬꾸라졌죠.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럴 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제가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매매를 좀 꺼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1번은 당연히 주가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3파까지 다 나오고 막 고점에서 비비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시장 대비 강하다고 생각하고 막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주가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테마나 섹터로도 봤을 때 좀 오래된 테마, 오래된 섹터들 있잖아요. 물론 테마가 좀 오래됐고 때가 많이 탔는데 주가까지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 얘네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될 때. 요렇게 좀 매매를 좀 안 하는 편인데 오늘 딱 이거에 대한 답이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테마에서 나와버린 것 같아요. 이낙연 테마가 딱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테마도 좀 오래됐고 좀 사실은 때도 많이 탔고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죠. 이낙연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인가 그쯤에 한번 언급을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드렸냐면 얘네는 곧 피날레를 한번 찍고 고점을 형성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게 뭐 어떤 식의 피날레일진 몰라요. 갑자기 뭐 급등 한번 축 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마무리 된다든지 뭐 갭 띄우고 뭐 이렇게 끝난다든지 아무튼 어떤 식이 됐건 조만간 피날레를 좀 찍고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.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지막에 어떤 그 파동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뭐 엊그제 한번 치고
오늘 잠깐 치고 나서 완전히 조금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. 얘네가 일단 예전에도 남선알미늄도 보면 이때도 이유 없이 한번 뭐 이렇게 하한가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올라놨는데 이제는 좀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나 싶어요. 당분간 좀 이낙연 테마는 접어놨다가 진짜로 이렇게 이제 총선 뭐 이렇게 시즌이 다가오고 혹은 그때 총선 시즌이 아니라면 그 다음 뭐 진짜 대선이 다가오는 그 시즌 때 다시 좀 꺼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낙연 테마는 그렇다는 거고요. 뭐 또 황교안 테마주는 또 다를 수 있죠. 지금까지 이낙연 테마가 막 이렇게 시세를 내는 동안에 또 쉬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전체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낙연 테마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요 안에서 또 새롭게 뭔가 형성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애들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또 뭐 갑자기 또 뭐 예를 들어 뭐 황교안 지지율이 갑자기 또 오른다거나 뭐 또 뭐 그다음에 누구 있죠? 뭐 유승민 씨 있고 뭐 또 갑자기 또 뭐 안철수가 뭐 갑자기 또 정계 복귀를 시사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나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에 이낙연 테마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. 그렇게 되고 뭐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낙폭이 크게 완전히 시세가 이제 밑으로 이제 잡혀버리는 모습들이어서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보면 조금 최대한 종목들 고르고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펭수랑 겨울왕국 관련주 둘 다 엮여 있는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고가가 22%까지 갔다가 이거 얘 평소 같은 장이었으면 딱 한 달 전만 해도 얘가 이렇게 이제 갔으면 얘 무조건 상한가 아마 갔을 겁니다. 종고점 딱 넘어놓고 그다음 갭 띄우고 죽더라도 그랬을 건데 장이 안 좋으니까 뭐 고가만 만들고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는 어설프게 이런 거 뭐 조정 구간에 잡는다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간다라는 생각 접는 게 좋고요. 어설프게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 뭐 조정받는다고 어설픈 구간에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. 최근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보면 오늘 뭐 삼성출판사도 뭐 이런 식의 음봉 꽂아버리는 모습. 아싸리 들어가려면 얘가 뭐 하나 더 꽂아버리면 뭐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를 좀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그제 뭐 SK케미칼도 상한가 갔다가 이틀 음봉 꽂아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장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진짜 낙폭과대로 얘가 이 이상 더 떨어질 때가 있나 요런 생각이 드는 타점까지 좀 최대한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화장품주가 단체로 좀 움직였죠. 그 와중에서 한국화장품이 오늘 대장이었고 전고점을 막 넘는 상한가였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또 화장품주가 워낙 그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정말 충분히 거친 섹터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얘는 좀 혹시 가게 되면 좀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장도 안 좋고 상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국 화장품 비중 줄여가지고 상따를 조금 저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유엔제를 오전에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 평소 같으면은 조금은 더 먹었을 것 같아요. 이 타점, 그러니까 이 타점이 어디 타점인지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 주식이란 게
알고 보면 쉽습니다. 그냥 장 초반에 얘가 요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이 차트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는 당연히 전고점인 이 가격대잖아요. 6,550원. 그럼 얘가 얘를 뚫었으면 정말 웬만큼 강한 종목이 아니고서야 정말 그 의미 있는 가격대를 뚫고 나면 바로 가기보다 무조건 한 번은 눌리게 돼 있어요. 이 눌림 자리에서 지지받으면 시세가 한번 다시 크게 날 수 있는. 그래서 제가 매수한 이 자리도 딱 6,550원 딱 요 자리잖아요. 정확하게.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돼가지고 또 살짝 밀리니까 이 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.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요거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성공이 되면 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이 매도 버튼에 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조금 먹고 단타 치고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. 보시면은 뭐 오후에 눌림 준다고 매매 안 하죠.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설픈 오후에 이렇게 눌림 주는 자리들에서 매매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되고 오늘 국일제지가 어제 좀 재밌는 모습을 보였어요. 어제 국일제지를 저희 리딩반은 수익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왔죠. 뭐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장 끝나고 뭐 이제 12 폭탄이 곧 터진다라는 뭐 기사, 어떻게 보면 다분히 좀 의도적인 기사 하나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한 4% 빠져서 시작했죠.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최근에 비슷하게 좀 봤던 게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. 얘가 이날이었어요. 이날 장 끝나고 좀 이제 뭐 계약건에 나노메딕스 계약건에 대한 좀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 가고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14% 시작해서 뭐 반등도 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또 괜히 행보계로 돌리면서 이거는 뭐 개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일부러 뭐 악성 뭐 기사를 뭐 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저도 아주 오래전에 초보 때는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상상만 하는 뭐 세력이 뭐 개미를 터는 그런 것들로 자꾸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꼭 그렇지 않고요. 그렇게 또 쉽게 흘러가지가 않고 저는 사실 조금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. 내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,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목에서 어찌 됐건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진 잡음이건 뭐 어떤 잡음이건 간에 일단 종목의 악재라고 표현하기까진 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잡음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혹시 보유하고 있었으면 탈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.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면 매매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. 특히나 뭐 지분 매각, 대주주 뭐 지분 매도, 뭐 지분 매각을 비롯한 아무튼 종목 자체에 어떤 잡음이 생기면 잡음 생기고 나서 물론 단기적으로 슈팅 한 번 정도는 주기는 줘요. 줄 때도 있어요. 근데 보통 시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좀 없었다. 그래서 국일제지도 만약에 오늘 시가 개파락하면 그 오전 개파락 기옥에서 나노메딕스 때 같이 잠깐 기술적 반등만 좀 먹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전에 요렇게 매수해서 뭐 조금 요것도 그냥 뭐 조금 먹고 나왔죠. 요렇게 하고 오늘 매매가 없었어요. 저도 한고 장품 상따 하나 한 거 빼고요. 이렇게 한 3개 매매가 있었는데 일단 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뭐 좀 금요일이고 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장을 일단은 좀 관망을 했고요. KPX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제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. 일단은 근데 뭐 일단 뭐 상따를 하거나 그럴 만한 재료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관종에만 넣어놓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SK바이오랜드 뭐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티움바이오는 상한가 1일차 저점 구간에 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선도 미리 그어놨던 선인데 오늘 오전에 살짝 덜 주고
반등이 나와버렸죠.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는 구간이라서 뭐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. 잘했죠. 밀려버리는 모습이고. 그다음에 CMG도 일단 모르겠습니다. 바이오 섹터 쪽은 웬만하면 조금 뭐 개별적으로 모멘텀을 가진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 빼면 바이오 쪽은 저는 웬만하면 좀 매매를 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매매할 만한 종목이 지금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오송첨단 소재도 보시면 이날인가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리고 오늘 이때 잠깐 반등 한번 주고 오늘 아까 보니까 오전장에 요런 구간에서 아까 저도 이제 오후장에 보면서 뭐 이게 차트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요렇게 한번 볼까요? 요렇게까지만 보면 한번 진짜 요런 구간에서 시장 대비 버티기도 좀 잘 버티고 한번 들어가 봐 볼 만한 자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음이 있다 보니까 잡음이 한번 있는 애들은 제가 좀 꺼려하는 게 있어서 매매를 안 했더니 오후장에 쭉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더라고요. 네. 뭐 그렇게 됐고 일단은 뭐 엊그제 제가 빅텍 요날 보면서 시장 안 좋아지면은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또 밑으로 빼놓고 또 장 안 좋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매매를 못했어요.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. 오늘 슈팅이 좀 크게 나왔죠. 여기 이제 갭 떨어진 부분까지 채우고 떨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. 얘는 뭐 이제는 매매 별로 할 일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북한 쪽에서 움직임이 좀 뉴스를 보니까 조금 심상치 않더라고요. 자꾸 뭐 미사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.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슈팅 나왔다가 빠진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장도 안 좋고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는 좀 마감을 했으면 계속 좀 지켜볼 여지가 좀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만드는 모양새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뭐 관종에만 넣어놓고 그냥 지켜보는 용도로만 좀 써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SFA 반도체가 역시 또 시장 대비 강하죠. 근데 또 이런 애들이 또 시장 반등 나올 때는 또 뭐 청개구리처럼 또 별로 상승이 없을 수도 또 있어가지고요. 일단 종배를 저도 얘를 좀 많이 고려하다가 일단은 패스하고 다른 종목을 좀 담았거든요. 훨씬 좀 좋아 보이는 애를 담았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오늘 뭐 시장도 안 좋고 또 그랬어가지고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정말 힘든 11월인 것 같아요. 지수적인 측면으로 보나 시장의 질적인 측면으로 보나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입니다.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. 항상 끝없는 하락도 없고 끝없는 상승도 없죠. 하락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끝이 보이면 또 상승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버티고 좀 있다가 또 이게 또 포기하고 안 하게 되면 또 상승분을 또 우리가 먹지를 못해요.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손을 놓지는 말자. 매매는 좀 줄이고 비중은 좀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매매는 되어져야 한다. 그래서 그래야만이 나도 모르게 시장이 턴할 때 그 상승분을 초입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